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 보험 설계사 누구냐고. 어. 그러더니 이 보험 쓰레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보만세TV 시청자 여러분,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회원님 중에 권갑이 설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책을 내셨어요. 예, 사실 관리자도 아니시고 뭐 사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 내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모셨어요. 우리 권갑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회원님께 인사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유니켓 보험 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7년차 보험 설계사 권가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좀 구면이죠. 네. 옛날에 대전에서 한번 뵀었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책을 어떻게 하다 내게 되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책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었고요. 제 마음속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더니 그게 네.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회가 돼서 네네네.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 자체도 땡큐 코로나. 코로나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12분이 책을 쓰신 분들 모두가 이제 온라인으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경험을 전달하면서 많이 성공을 달리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책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보니까 보험의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 맞나요? 네네네. 네, 전해주세요. 네, 제가 보험의 가치를 어떻게 전해주실 거예요? 네.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다시 그냥 바로 그냥 뭐 여쭤보면 보험의 가치라는 게 좀 네. 추상적이잖아요. 네. 추상적인 걸 이렇게 글로 쓰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가장 그 중요한 가치는 어떤 거죠? 보험의 네.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 한 가정을 살리는 것. 네. 예. 반대로 보험이 없으면 한 가정이 힘들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거를 죄송한데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보험을 왜 시작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기가 네, 그때 네, 있으셨구나. 네, 네, 네. 예, 잠깐 해주세요. 제가 원래 이제 유아교육을 꿈꿨었고 유아교육을 10년을 했어요. 유아교육만 할 생각이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천직이라고 알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10년째 어린이집을 일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되게 힘든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그만둘 수는 없고 중간에서는 그만두는 거를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맡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에서 죽어야지 이 일이 끝날까라는 뭐 되게 심각한 일이었나 봐요. 네네네. 죽은 얘기를 언급할 정도로. 네네, 되게 좀 힘들어가지고 네. 정말 멀리 이사를 가야 되나?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했던 일이 생겼었어요. 진짜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원을 생각하면 제 몸이 막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린이집은 더 이상 안 가겠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저희 아이를 맡기러 갔다가 어린이집 원장님이 얘기를 막 하다가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어린이집 사정 때문에 그만을 두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났던 보험 설계사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다른 설계사들을 보면은 막 그냥 바로 이렇게 상품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설계사 같지 않았어요. 인생 이야기를 해주고 라이프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분이라면 내 걸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신랑의 지인 와이프가 보험을 하면서 본인한테 보험을 들어줬던 사람과 안 들어줬던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보험은 내 거니까 내 건 내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커서 특별하게 뭐 저는 그 동요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제 증권을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고객들한테 보험 증권을 다 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빠지지 말고 다 주세요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다 갖다 주고 제 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게 리모델링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봐주세요 하고는 맡겼는데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감액을 하고 다시 가입을 했어요. 그때 가입했던 게 신랑 종신에 아이랑 저랑 다 넣어서 30만 원, 연금 30만 원 해서 60만 원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 60만 원은 제가 언제든지 그냥 어린이집 일을 하면 월급 계속 오를 거니까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만두게 됐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보험을 잘 가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루 시간이 생겨서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예. 계기가 확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요? 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언니가 저는 그냥 맛있는 거 우리 있으면 같이 먹으러 가자는 의미처럼 네. 아무 그런 거 없이 언니가 보험 하나 가입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무슨 보험인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니한테 얘기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언니? 이렇게 했더니 내 동생이 보험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때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는 내 동생한테 네 보험 한번 봐주라 할게?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동생도 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니의 아, 동생이 언니 보험을 동생. 해서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 당연히 제가 얼마 전에 보험을 넣었잖아요. 네. 넣은 지 얼마 안 됐고 60만 원을 제가 투자했는데 잘 넣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언니 이 보험 설계사 누구냐고. 그러더니 이 보험 쓰레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저는 보험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을 믿고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이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이게 진짜 뭐 잘못됐나? 이 생각만 하고 내 60만 원 어떡하지? 이 생각만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는 그냥 일단 보장보장해서 온다고 하니까 헤어졌죠. 헤어지고 나서 바로 전화했어요. 설계사님한테. 예. 만났을 때는 제가 엄청 나긋나긋하게 했겠지만 네. 지금 상황은 내 보험이 쓰레기라는데 나긋나긋하게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계사님 제 보험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보험이 쓰레기라고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냥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이러니까 이분이 아주 차분하게 저한테 제가 볼 때는 보장분석을 해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리크루팅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리크루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리크루팅이 뭔데요? 이렇게 했더니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걸 겁니다. 제가 바로 그랬죠. 미쳤어요? 제가 보험을 왜 해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7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되게 이제 힘들었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 맞죠? 어린이집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설계사로 인해서 이제 보험을 들었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그 설계사님이 이건 되게 쓰레기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험을 시작한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리크루팅 하신 분은 그 보험을 쓰레기다고 말했던 사람한테 간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계사를 만나서 네. 그분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예. 제 설계사는 이분을 리크루팅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지만 저는 보험 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들어보고 만납시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 저한테 보여주다가 다 덮더라고요. 증권 파일을 덮고 언니 저랑 일해볼 생각이 없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동생 네, 그 그분이 동생이. 맞네. 그럼 리크루팅 하려고 했던 거. 그쵸. 그분은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내 보험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내가 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다 해지하고 여기 와서 일하면서 돈 벌어봐라는 목적으로 나를 만났구나. 그럼 나는 내 보험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 뒤부터는 이제 얘기가 안 들렸죠. 안 들렸는데 그날 자꾸 저한테 저희 회사에 가서 지점장님 만나보면 어때요?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괜히 희망 고문 주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니 그냥 뭐 애들 오기 전에 와서 같이 밥이나 먹고 놀다 와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가서 1시간을 들었는데 되게 뭔가 생각이 바뀌셨구나.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괜찮았어요. 내용은 괜찮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신랑이 반대할 거야. 계속 커버했죠. 제가 안 하려고.
네, 보험은 영업이기 때문에 나는 영업을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고 그냥 자기 전에 에피소드라고 신랑한테 네. 화낼까봐 신랑이 네. 화낼까봐 그냥 갔다 왔다고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자기가 화낼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어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하래요, 왜 또? 한번 해보지 예전하고 달라져서 보험도 금융인데 뭐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그래? 그러면 일단은 접수하고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 설계사를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보험 내용이. 근데 그게 그 전까지는 하나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계약이 사망이고 특약에는 수술하면 수술비를 주고 입원비를 주고 네. 아이들 보험에 12,700원에 있는 내용이 이만큼의 보장이 있는데 그냥 12,700원만 보고는 이거 받을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좋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지금도 고객님들한테 증권은 수박 겉핥기 중요한 건 약관입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약관을 보험 지금 해제하셨어요? 그때 안 하셨어요? 안 했죠. 가지고 등록하죠. 계세요? 그렇죠. 다행이네.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제 설계사님한테 저 이거 배워볼게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만뒀잖아요. 어린이집을 그만뒀고 네.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 공백 동안에 어차피 새 학기가 되려면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배워볼게요 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분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영업 힘든데 선생님 왜 영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설계사들은 다 같이 하자고 하는데 예. 이분은 또 뭐지? 오히려 더 하고 싶잖아. 동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제가 보험을 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배워보려고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모습으로 하게 됐어요.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랑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지금은 또 같이 있어요. 또 같이 울산에? 네네네, 울산에. 그러시구나. 이거 보험 스승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죠.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좀 제대로 하시는 분 같아요. 언뜻 들으면 네. 보험이라는 게 고객의 위험을 보호해주는 게 사실 우리의 일인데 네. 그거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보험은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잘 하다 보면 많이 팔게 되어지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반대로 많이 파는 사람들만 인정을 해주다 보니 조금 방향이 많은 파는 쪽으로만 가고 이제 고객 보호해주는 거는 좀 약간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책 내용을 쓸 때는 보통 책을 쓸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좀 똑똑해져가지고 내 분야의 것도 접목을 잘 시켜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쓰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면접을 봤잖아요. 네. 면접을 보고 그 회사를 봤어요. 네. 그 이유도 내 보험이 괜찮으니까 이런 거라면 나중에 내가 만약에 영업을 해도 누구한테든지 내가 소개해 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 회사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생소한 회사였어요. 생소한 일반인들 잘 모르는. 무슨 회사? 그때 당시에는 에이스 생명이었고요. 에이스 생명 지금 네, 알죠? 지금은 터브라이프로 바뀌었어요. 알죠. 근데 에이스 생명. 몰랐어요. 7년 전에는 처음에 저도 이분을 만났을 때 네. 저희 원장님을 만나본 분이었거든요. 네. 그 옆에 그냥 있다가 뭔데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보험입니다. 이래서 무슨 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에이스 생명입니다. 이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네. 치과 보험요? 이랬어요. 치과보. 많이 듣는 게 에이스 치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보험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 회사 소개를 쭉 하시는 거예요. 뉴욕에서부터 좀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도 그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어. 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보험은 영업이니까 보험을 지인한테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새겼거든요. 면접 보러 가서도 지인이 많이 있냐, 모임을 하냐,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꼭 해야겠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했어요. 저는 지인하고 할 생각 없고요. 개척할 건데요. 제가 보험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면접관 세 분이 막 웃으면서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저보고 네. 다들 오면은 돈 많이 벌려고 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개척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인상 좋은데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합숙 교육을 갔죠. 아니 책 내용 물어봤는데 내가 사실은 책 내용을 네. 얘기하려면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네네, 이게 다 들어가 연결되는. 있구나. 저는 이 앞부분에 소개가 거의 다 모든 내용이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책 내용도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의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제 이야기죠. 제 본인에서. 이야기를 글로 쓴 거죠.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험의 가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설계사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을 했는지도 하나의 그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시작을 안 했겠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보험에는 좀 이런 거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금? 일단 저는 지금 보험을 영업이라 생각은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면접 보고 나서 합숙교육 가서 첫 시간에 제가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인 영업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첫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니즈 만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보험을 80만 원 들고 있는데 보험금이 안 나왔다. 직업이 고지안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 맞아. 이런 얘기들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바로 아니 보험을 80만 원 들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나와? 그러면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잘못하면 한 가정을 죽일 수도 있고 제대로 하면 한 가정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왜 나에게도 온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설계사들은 그냥 청약서 들고 와서 사인해라는 얘기만 하지 제가 그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 뒤부터는 아 보험은 영업이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해서 한 가정을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지만 일단 지인들은 제 모습을 알잖아요. 네. 얘가 갑자기 왜 보험 일을 하지? 이런 분위기. 대부분 다 그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왜? 영업에 꽂힌 보험이라고 하니까 사는 게 힘들어졌어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험을 하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하길래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원래 그런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개척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개척이라면 내가 전문가로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저는 한 달째부터 보험 개척을 했어요. 시작한 지 한 달째부터? 네네네. 뭐 어떻게 잘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로 책을 쓰려고 사실은 울산 어디 쪽에서 개척하셨어요? 온라인으로 했어요. 개척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네네네. 온라인 영업이요? 네네네. 온라인으로 개척을 어떤 거? 했어요. 블로그? 블로그는 이번에 시작했고요. 이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6년 동안 고민했다고 블로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네. 블로그도 하지 않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합숙 교육을 갔다 와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터넷을 막 찾다 보니까 온라인 보험 카페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설계사 소개할 수 있는 란들이 있었거든요. 네. 보험 설계사가 누구든지 와서 소개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아 교육을 했고 제가 왜 보험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런 글들을 막 적어놨어요. 제 소개를 적어놨더니 상담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글들에. 지금도 그거 있나요? 지금 그 카페는 아, 어느 순간 이제 없어졌어요? 돈 받는 카페로 바뀌어서 좀 제가 아쉽네요. 굳이 네. 돈 주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고 근데 거기를 나오게 된 계기는 전국 카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누구든지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네. 처음에 제 마인드는 보험은 종이 한 장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고객이 그 여수 고객이거든요. 네, 첫 개척으로 만난 고객이 여수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여수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운전 초보 3개월 차였어요. 운전 초보? 네네네네. 근데 보험도 초보인데 보험도 초보인데 운전도 초보. 보험을 하면서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네. 왜 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힘들죠. 아이가 그때 당시에 3살, 5살이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보험 일하고 한 달 만에 중고차를 샀어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제가 초보로 하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네. 고객님 저 그냥 여행하는 마음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갔어요. 멘트 좋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다고요? 왜 당연히 자기는 이제 우편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제가 고객님 남편분이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갔었죠. 갔는데 처음에는 그 남편분이 보험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남자는 원래 안 좋아.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남편 몰래 가입할 수 있냐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되고 남편하고 같이 얘기가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왜 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전문가였으니까
초보 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전략이 좀 좋네요. 왜냐면 지인들은 시작한 기간을 알잖아요. 언제 그쵸. 시작했는지. 네. 근데 뭐 이렇게 온라인이나 개척은 경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전문가스럽게 해도 그게 좀 일종의 먹혀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전략을 잘 짜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영업하시는 거는 카페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제가 7년 전부터 네. 그냥 이제 울산 지역 카페에 보험 상품 이야기 말고 정기간 부담보가 걸려도 5년만 지나면 보상이 됩니다라든지 못 받은 보험도 받아준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렸었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거의 많이 올리진 않는데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렸더니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상담 요청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나도 좀 해달라. 네, 7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온라인 했던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설계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 카페에. 맞죠. 그래서 그냥 그 고객이 글 하나 달면 17개씩 달려요. 설계사 댓글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네. 예전에 상담했던 내용들을 찾아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보고 카페 보고 왔어요라든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지금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누가 블로그를 하신다 하면 본인 소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내용보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맞아요.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글들이 나의 일상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상담 요청이 와서 보험 관련된 내용은 지금 금소법 때문에 되게 힘들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상품 내용을 썼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고객님들 아세요? 이런 내용이라든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을 보게끔 하는 거네요. 팀장님을 알게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개인 블렌딩인데 네네네. 대부분은 상품을 막 올려가지고 네네네. 저도 보면은 설계사의 성향은 모르겠어요. 블로그만 봤을 때는 상품만 올라와 있어요. 이 설계사가 고객들이 보는 거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다 상품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거든요. 팀장님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 뭐 어떤 좋은 정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뢰도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좋은 꿀팁이네 이게. 그리고 초보 설계사라고 하면 저는 제가 처음부터 약관 보는 걸 습관화했었거든요. 약관에 모든 게 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객님들 증권을 꼭 받아서 그냥 보장분석 주민번호 넣으면 나오는 그거는 솔직히 저는 반만 믿으라고 얘기를 반만 믿고 증권을 꼭 네네네네. 받아서. 증권을 그렇죠? 꼭 받아서.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증권을 다 주세요 하면 해지할까봐 불안해서 못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지할까봐 불안해서 못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이건 돈 다 냈어요 하고 안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돈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고객님의 보장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도와드릴 때 저는 있는 거에서 부족한 것만 제가 설계를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고객님의 증권을 다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모든 증권을 다 주세요, 고객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옛날 거를 보면은 고객님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고객도 궁금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이름이 좀 특이한 특약들이 있으면 약관을 다 찾아봐요. 다 찾아서 공수실에 들어가서 다 찾아서 그거를 다 발췌를 해요. 뭐 수술비인데 몇 대 몇 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다 발췌해서 그거를 고객님한테 드려요. 고객님 옛날에 이런 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는데 아셨어요? 이러면 몰라요. 특히나 이제 뭐 이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냐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해서 이제 못 받은 걸 받아주는 거죠. 그럴 때. 왜 옛날 증권들을 보게 되면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객님들의 신뢰도가 많이 쌓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상담을 다 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설계사가 있어서 협력서 뽑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설계사가 하나만 해달라 하는데 죄송한데 이 보험회사도 한다더라. 제가 거기 해줘야겠어요. 얘기를 하면 저는 하세요. 하시고 그분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설계해드릴게요 해서 보내드려요. 왜? 어차피 고객님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저한테 하거나 누구한테 하거나 상관없어요. 고객님이 도장만 잘 볼 수 있으면. 근데 어차피 고객님 돈 들여서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그 보험의 내용을 모르고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초보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서 제가 그냥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설계사들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이 가든 1년이 가든 다시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가입을 못했지만 그분이 이제 그만둬서 가입을 제가 할게요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욕심내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내지 말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치를 어차피 전하면 어차피 고객은 제가 온다. 가입하라 안 해도
그렇죠. 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저는 그리고 그게 또 오래 가고 꾸준하잖아요. 네네. 그때그때 하면은 좀 불안해요, 설계사도.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치나 이런 걸 전달하지 않고 했을 때는 계약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매번 내가 했던 만큼, 그러니까 잘 됐을 때만큼 다음 달, 다다음 달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팀장님 되게 하여튼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 이 정도까지 네네네. 하고요. 일단은 우리 건가비 팀장님이 보험의 가치를, 그러니까 보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의 가치를 좀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